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인 정인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청문회 출석 대상인 정인은 20인이고 참고인은 4인입니다. 그런데 출석 대상 정인 20인 중에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정인은 2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도 1명밖에 없습니다. 김경숙 등 13명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안봉근 등 5인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배부해드린 복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상태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장이 특히 교수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치고 위원회 결정으로서 사실상 오늘 이 국정조사 청문회는 위정 혐의가 있는 위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정인들이나 그동안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정인이 마지막 소명 내지 마지막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만은 참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좀 듣고 오늘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그런데 자 도종환 의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도종환 의원부터. 도종환 의원 먼저 하시고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먼저.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국회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증언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불출석하는 사유가 재차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증언을 하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불출석 사유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윤선 장관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37번에 걸쳐서 위증을 했습니다. 물증을 대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외비 문건입니다. 문화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015년 5월 21일 대외비 문건이에요. 여기에 주요 조치 실적에 329건을 배제 조치한 내용과 함께 9,473건의 개인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지원 사업 관련 현안으로 문건이 이렇게 대외비 문건이 만들어져 있는 물증이 있습니다. 정무 리스트라고 또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무 리스트가 그대로 리스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관리되어 있고 배제하는 사유가 자세하게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스트 뒤에 보면 B, K 이런 이니셜들이 나오는데 국정원, BH 즉 청와대하고 일일이 상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해오고 그리고 배제시켜온 불이익을 줘온 증거들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 아닙니까? 특히 정무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여기 해당되는 1만 명의 예술인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나와서 마지막 자리에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사죄를 빌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러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조윤선 장관이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아니면 송수근 차관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송수근 차관은 건전 콘텐츠 TF팀이라는 이름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서 관리를 해왔고 정기 보고를 해왔고 조치를 실행한 당사자입니다. 예. 그럼 차관이 나와야 됩니다. 예, 도정환 이 의원님. 장차관을 못 불러낸 채로 청문회를 계속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블랙리스트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조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해주시고 의사 진행 발언은 3분 이내에 될 수 있으면 2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길어도 불가피하게 3분 이내로 의사 진행 발언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윤소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제가 2분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 본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함이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인은 그 목적과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을 적시했고 핵심 의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탄핵 소추 사유에 7시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라는 국민적 명령에 그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조사위의 임무와 역할의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텅 빈 증인석을 보면서 더 참담한 것이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눈물과 한숨 분노로 24,000시간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 앞에 우선 진실을 인양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국정조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이 본신문에 앞서서 잠깐이나마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정중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의 마이크 안 들어오네요.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로 국조특위가 만들어진 지 벌써 1차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기존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들이 명확히 드러나서 검찰 의뢰가 됐습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의 불출석은 그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윤선 장관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증인 소환을 하였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점에 비춰본다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조윤선 장관을 즉각 문체부 장관직에서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무위원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국제특위에서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의결 촉구를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행명령장 집행과 관련해서 동행명령장 집행은 저희 국조특위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이 성실하게 유효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예, 이영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 발언 하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 증인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윤선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지금 본인의 위치가 장관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증인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블랙리스트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여기에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본인의 그 위증 관련해서 법리적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고 지금 사유서를 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진실을 감추어야 될 피의자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특조위에서는 조윤선 증인이 이제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위 결의로 조윤선 장관 해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성주, 정매주 자매에 관한 것인데요. 이 두 분은 어제 저녁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두 분이 자매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치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취급당하고 있다. 매일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런 게 내용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인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자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1분 마무리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두 자매가 서로 협의하지도 않았는데 사인이 똑같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가능성이고 만약에 두 사람이 협의했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사인 똑같이 하자?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데 다른 모양으로 하자. 내 사인하고 똑같은 사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체는 조금 다른 듯이 보이지만 똑같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분이 신용카드나 혹은 통장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카드 뒷장에 사인한 그것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 사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오늘로서 세월호 참사 1000일 되는 날입니다. 윤수원님이 전하신 것처럼 희생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추모의 뜻을 표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식을 하기를 거듭 바라고요. 숨는 자가 범인입니다. 우병우, 박상진, 정매주, 정성주, 김경숙, 조윤선, 추명호, 최경희, 이영선, 윤전추, 김한수, 이재만, 안봉건 저들이 국정농단 세력이고 부역자들입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들을 응징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을 향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장관을 향한 청문회를 현장에서 조윤선
현장 청문회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인들의 불출석에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야 청문위원들이 지난 12월 29일과 최근까지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직권상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보란 듯이 오늘 저렇게 무더기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저들은 응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권상정 시도합시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추진합시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직권상정을 시도를 합시다. 그리고 아울러 국조를 한 달을 연기를 해서 국조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 저 숨고 다니는 저 범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징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정우택 죄송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엄중히 요청하고 경고합니다. 직권상정법, 강제구인을 위한 직권상정법을 더 이상 반대하지. 예, 안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의원님 어서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사유는 칭병입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전자 돈 78억 원을 최순실, 정유라에게 이미 건네준 행동대장입니다. 220억 원에 상당하는 삼성의 정유라 말지원 계획 수립하고 집행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박상진 사장은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였는지, 또 삼성전자가 합병을 앞두고 대가를 바라고 청와대에 호응한 일인지 증언해야 됩니다. 독일로 출국해서 최순실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후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박상진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에 본인이 어지럼증이 재발해서 못 나온다, 삼성 서울병원에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셀프 진단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청문회 출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오늘 오후에도 출석을 불응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국조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삼성을 본사를 찾아가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김한정 의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 어서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국민과 함께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구한 20명의 증인 중 2명만이 나왔고,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중 1명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개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조윤선 장관은 출석했어야 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현재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생각하면
국회에 열리는 청문회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라도 조윤선 장관은 당연히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종시로 간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조윤선 장관은 오후에라도 반드시 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늘 날짜로 본인이 장관직을 사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국정이 굴러가는 겁니다. 아울러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현직 행정관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 세 분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 분을 향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청문회는 국민의 분노를 함께 안고서 다음 청문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 이 국조특위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다시 임명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 의장께 반드시,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예, 황영철 의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사 진행 박영선 의원, 예, 박영선 의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네, 일단 위원장께서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5차 청문회 때 우병우 증인 수임 신고 내역 그 위원장님께서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 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받으셨습니까? 예. 우병우 증인 수임 신고. 아직 제대로 안 하죠. 잠깐만. 예, 우리 수석 전문위원 답변입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임 신고 내역 관련 자료를 받아 주시던지 아니면 증감법 제12조 서류 제출 거부로 고발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이 아직 자료를 또 안 내고 있는데요. 오늘 박상진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 박상진 증인이 독일에 가서 컨설팅을 직접 계약한 당사자인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최순실의 코어 스포츠가 월별로 삼성의 원본 영수증하고 서류 사변을 포함해서 실제 발생한 운영비 및 구입비에 대한 상세한 회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본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제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 스포츠의 4차례 송금한 내역에 대한 코어 스포츠 측의 결산 보고서하고요. 이 삼성 회계 보고서 이 자료를 위원장께서 좀 독촉을 해 주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만약에 이게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이거는 박상진 증인이 자기가 직접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강법에 따라서 서류 제출 거부로 박상진 증인을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사 의뢰건이 있습니다. 특검에 이 최순실이 연설문 1분 더 드려. 최순실이 연설문을 그 태블릿 PC에서 고쳤다. 뭐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노트북에서도 고친 그 자료가 있어요. 이게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을 특검에 넘겼는지 일단 이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안 넘겼다 그러면 특검이 이 자료를 좀 확인해서 이것은 수사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연설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건은요. 2015년 9월 8일에 작성된 대통령 방미 기념 한국나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독일의 코어 스포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입니다. 문서 정보는 작성자가 김재화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결국은 최순실이 청와대 교문수석실 또는 문체부로부터 내부 문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지금 자료 제출 요청과 또 특검의 수사 의뢰한 지금 주장 그 내용 지금 그 자료 우리 위원회 줄 수 있습니까? 네, 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과 입법보좌관은 특검의 전 내용 자료를 수사 의뢰 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좀 이따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실래요? 장재원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장재원입니다. 오늘 텅 빈 증인석을 바라보니까 참 청문위원으로서 자괴감과 무력감과 참혹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증인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말 엄한 문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헌재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헌재에서도 최순실을 의상실에 처음 받고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윤전추 증인. 또 윤전추의 개인 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대포폰인데 윤전추가 개인 폰이라고 그러니 개인 폰이라고 그럽시다. 개인 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검찰 수사에서는 윤전추가 검사가 이런 것들을 미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누가 될까 봐 최순실을 의상실에 처음 봤다고 얘기했지만 검사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검찰에서 인정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또다시 증언을 바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엘리트의 민낯 청와대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회피하라고 안 나온 겁니다. 조윤선 장관 오늘 한겨레신문 보셨을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적군 리스트까지 발견되는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봉근은 끝까지 관저의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영선과 윤전추로부터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하다고 검찰에서 얘기하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만 국정농단 문건 유출의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24시간 체스에서 퀸을 지키는 나이트가를 했던 이 이영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희 총장, 김경수 각장 뻔뻔스럽게 이 청문회에 와서 위증을 거듭한 사람들이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두려워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문회 제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반드시 오늘 이거를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범계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교일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텅 빈 증인석을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것은 특검에 의해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매일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의사가 없는 증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국회 모욕으로
고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특별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은 1차 70일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줄 건지 극히 의문입니다.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상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해서 그 관련이란 표현을 형사소송법 11조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삼성 쪽에 홍한선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홍한선 본부장이 재직 기간 중에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제보입니다. 삼성의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다는 제보고 이것은 국민연금 감사실에서 밝혀낸 내용이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 측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1분 더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사 의뢰 대상들 또는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특검에 박영수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과 내용, 주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공개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열 의원님. 새누리당의 최교열 의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한 12시 반경 국회에서 나갔는데요. 나가면서 우리 하태경 의원님 방에 불이 켜져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하태경 의원님께서 오늘 밤을 새겠다. 그렇게 참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 보고 참 이 열정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마지막 청문회라서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밝혀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자 중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한 분이 이제 조현재 전 차관인데요. 그 조현재 전 차관 얘기한 거 보면 2014년 6월 초에 김소영 문화체육 비서관으로부터 A4 용지 2장짜리 리스트가 왔다. 그래서 그 유진용 장관에게 보고했더니 유진용 장관이 그건 무시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청와대 요청이 와도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6월 말에 김소영 비서관으로부터 그걸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그걸 폐기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시로 팩스 등으로 리스트가 왔고 또 폐기하고 있다. 그래서 조현재 차관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의 경우는 추가로 연락을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인 이 조현재 참고인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조현재 차관에게 좀 연락을 하셔서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